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오늘은 부추 재배 및 병해충 방제와 그리고 총체벌레 또는 계저바이러스병 그리고 고추 끈 뜨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를 다수확하려면 그 밭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종자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추는 어느 작물보다도 거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안 주고 조금만 주고 고추를 심게 되면 다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비료는 100평에 거의 복합비료 한 푸대 정도 넣으시고요. 퇴비는 될 수 있으면 바닥에 퇴비를 넣으실 때 몇 푸대 뿌리고 그냥 노타리 치는 거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도 1cm 정도는 바닥에 깔리게 퇴비를 뿌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퇴비, 원예용 복비, 그리고 마그네슘도 좀 뿌리시고, 그 다음에 붕사도 뿌리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고추는 그 봄에 가물 때 고추를 심기 때문에 석회 결핍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석회도 100평에 20kg짜리 한 5곳 정도는 저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빗거름은 그 정도 내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노타리를 쳐서 두둑을 만드시는데, 저도 지금 두둑을 이렇게 높이는 못 만들었는데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두둑을 좀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두둑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닐로도 대개 보시면 한 90에서 1m짜리를 많이 멀칭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운데 하얀 줄이 들어간 비닐에 1m 20짜리 비닐을 사셔야 이 두둑을 높이 하고 이 고랑까지 비닐을 까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두둑을 높이 하시고 비닐도 1m 20짜리를 사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추는 항상 여름 장마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밭이 좀 지른 밭이거나 좀 이게 비할 밭이 아니고 평밭이라든가 특히 그런 밭은 두둑을 더 높이 하셔야 나중에 이 고추가 장마를 겪으면서 역병이라든지 그런 병이 물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역병도 걸리지 않고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 지금 고추를 지금 2그랑을 이렇게 심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추를 항상 이제 뭐 바쁜 관계로 많이는 못 심고요. 제가 이제 2주를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잘 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추는 좀 그 주인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고추가 잘 되는데, 그냥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보통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심으시면 첫째 물론 이제 품종도 좋아야 되지만 이제 거름을 많이 해야 되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추 끈도 좀 이게 밑에가 이제 고추를 심게 되면 이제 이 삼갈래 밑에 끈을 뜨시는데, 이 끈을 뜨실 때 이 아래로 내려오지 말고 조금 며칠 기다렸다 좀 고추가 컸을 때 이 삼갈래 밑에다 이렇게 떠 주셔야 이게 견고하고 굉장히 튼튼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뜨시게 되면 힘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거를 꼭 참작하셔서 끈을 떠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고추가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 회사 고추를 이제 여기다 심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추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밭인데도 지금 고추가 이렇게 굉장히 크고 고추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고추가 크고 굉장히 잘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내려가게 되면 똑같은 품종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자가 틀리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종자가 틀린 걸로 인해서 여기는 석회결핍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추를 여러 회사 품종을 심어서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관찰해 놓은 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조금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종자인데 또 여기도 또 이렇게 여기는 또 많이 열리고 저 앞에보다는 조금 작지만 고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가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품종은 저기 기계가 없으시고 저기 햇빛에 말리시거나 하우스에 말리는 품종인데 요거는 이제 고추가 조금 작고 옛날 새불추 마냥 생겨서 이제 고추가 작은 대신에 지금 엄청 지금 이렇게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별로 다 특성이 틀리고 여기 좀 조금 내려가시면 조금만 내려가 봅시다. 저 아래. 요거는 지금 청양고추가 되겠는데 이 청양고추는 이게 지금 개량을 한 청양고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열리고 굉장히 좀 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도 다 여러 가지 지금 회사 품종을 심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요 품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고추가 석회결핍도 안 나타나고 아주 고추가 이렇게 지금 많이 열렸고요. 또 요게도 이게 딴 회사 품종인데 요것도 종자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추가 이렇게 잘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석회결핍도 하나 안 생기고 이렇게 고추가 잘 열렸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고추를 몇 가지 품종을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요즘 이제 이 고추밭이 이제 장마철이라 이제 비도 자주 오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습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탄저병도 이제 많이 발생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석회결핍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 석회결핍 이 고추를 지금 이렇게 갖다 여기다 놨습니다. 그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끝이 거뭇거뭇하고 이렇게 헤아스름하게 마르는 것도 이게 석회결핍이고 꼭지가 노라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해서는 것도 이제 다 석회결핍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석회결핍이고 그리고 또 이 석회결핍이 걸리면 이렇게 씨가 제대로 잘 여물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빨리 이게 붉으려고 붉을붉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이렇게 삶아진 것 마냥 움푹 들어간 것도 이게 다 석회결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추를 하나 딱 따보게 되면 이게 고추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파랗게 이런 부분이 초록색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석회결핍이 걸리게 되면 여기도 지금 하나가 걸려서 이렇게 끝이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벌려보게 되면 이 고추 씨가 이렇게 하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검은색을 띱니다. 이 아래쪽에 이 썩은 쪽에는 더 씨가 이렇게 까맣게 석회결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석회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고추 씨르다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석회를 넣었다고 해도 이게 안 걸릴 수는 없습니다. 품종에 따라 조금 더 걸리는 품종도 있고 아니면은 토양 적응성이 좋아가지고 덜 걸리는 고추 품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거나 테이프도 많이 내시고 석회도 많이 내셔야 이 석회결핍이 덜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지금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담배 나방인데요. 저도 여기다 약을 한번 주어가지고 이 담배 나방을 약 준데 며칠 지난 다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밭을 다 찾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아시는 분 밭에 가서 그분이 약을 한 번도 못 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몇 마리 제가 지금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이 고추 담배나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지금 사람이 만지니까 이렇게 오므러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몇 마리 내가 잡아왔는데 또 나머지는 어디로 없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그 담배나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담배나방은 제가 알기로는 뭐 성충이 되기까지 고추를 6, 7개 먹는 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다른 데서 발표인가 보면 뭐 12개까지도 먹는다 그러는데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담배나방이 분명히 고추는 여러 개를 구멍을 뚫고 옮겨 다니면서 약을 안 줬을 때는 이 고추가 많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보시고 참고로 하시라고 지금 이 담배나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담배나방이 좀 덜 컸는데요. 이게 고추를 몇 개 먹고 나게 되면은 이거 2배 정도로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추를 이제 5월 빠르면 4월 초, 늦으면 5월 초에 빨리 심으시는 분이 4월 말경이고 보통 5월 초부터 한 10일까지 이제 고추를 많이 심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고추를 심으시게 되면 이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물론 품종도 좋아야 되고 이제 거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주도 튼튼히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름을 많이 했을 경우는 고추를 너무 보이게 심으시지 말고 한 45cm에서 50cm 간격을 띄우시고 심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를 심고 나면은 13일에서 15일 됐을 때 꼭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추비를 주실 때는 저희가 집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cm 밖에 안 떴는데 물론 여기다가 이게 모종삽으로 푹 찍고 이렇게 비료를 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염려스러워서 좀 더 안전하게 주시려면은 요 양쪽 고추 심은 사이를 이렇게 내려오셔 가지고 요 만나는 부분에서 비료를 주시게 되면 거리가 여기다 주신 것보다 조금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꼭 비료를 주셔야 되는데요. 정식한 다음에 13일에서 15일경 되셨을 때 이 부분에다가 모종삽으로 찍고서 사람 그 밥 먹는 숟갈로 한 2숟갈 정도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주실 때는 이제 요소 비료를 주셔야 되는데요. 이 고추를 심으셨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그 포장에 너무 키가 커서 사람 키만큼 고추가 잘 된 밭 같은 경우는 요소만 주시지 말고 염화가리를 한 2대1 비율로 요소가 2라면은 염화가리 1 정도로 다 섞으셔서 주시게 되면 고추도 더 질소 성분만 있는 것보다 염화가리 성분이 더 있으면 이 고추도 단단하게 크고 또 이 키가 더 큰 것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꼭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비를 안 주시게 되고 밑거름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추비를 안 주시게 되면 꼭 염려스러운 것이 이 고추는 이 계저바이러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계저바이러스 병은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요. 이거는 약도 없습니다. 약이 있으면 치료가 되는데 약이 아직까지 지금 발표된 거를 보면은 약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5월 초에 고추를 심으시게 되면 낮에는 뭐 따뜻해서 18도, 20도까지 이상도 올라가지만 밤에는 5월 초기 때문에 최저 기온이 10도라든지 12, 3도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계저바이러스라는 병은 밤 온도가 낮을 때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덜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추비를 주셔서 이 고추 나무가 질소 성분을 빨아먹었을 때 가장 그 면역력이 강해져 가지고 이 계저바이러스에 덜 걸리는 걸로 지금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고추를 심으시면은 13일에서 15일 됐을 때 꼭 추비를 주셔야 그 계저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최대한 안 걸리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추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추는 지금 제가
이제 꼭 심으실 때는 저도 이제 모를 길러서 여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추는 지금 보시면 잎이 지금 두껍고 초록색을 띠고 하나 오글거리지 않고 이게 반듯하게 잘 펴져 있는데요. 이 고추 잎이 막 진드물이 이 뒤에 붙어가지고 이 즙을 빨아먹게 되면 이 고추는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은 잎이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잘 크는 것이 아니고 잎이 쪼글쪼글하게 노르스름한 색을 띠면서 잎이 쏟아질 수도 있고 잎이 쪼글거리기도 하고 이 고추도 잘 빠지질 않고 약간 틀어지면서 색깔이 좀 노란색도 약간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고추를 기를 때 진드물 방제를 철저히 해서 절대 이 고추 모에 진드물이 끼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방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 고추를 정식하게 되면은 반드시 진드물이 생기기 전에 꼭 관찰을 잘 하셔서 만약 진드물을 처음에 이 포장을 만들 때 이 속에다가 진드물 모래에 섞은 약을 이 바닥에다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진드물 약을 잎재를 이 비닐 멀칭 속에다 안 넣게 되면은 이 진드물이 바로 생기게 됩니다. 고추는 정식을 하고 나면 한 3일만 있으면 이 진드물은 종류도 워낙 많고 또 이 밭에 풀이라든지 밭둑에 있다가 이게 날라오기 때문에 저기 진드물이 금방 이 밭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 진드물 잎재를 안 넣으신 분들은 꼭 밭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이 뒷면도 보시고 앞면도 보셔가지고 진드물이 끼지 않게끔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추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각보다 병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진드물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이 담배나방이 어디로 다 없어졌네요. 지금 그래서 이 담배나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건 심한 거는 아닌데 이제 근심이나 파밤나방 계통이 저녁에 이 호수기에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올라와서 덜어 이제 고추를 좀 구멍을 뚫어놓는 경우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충은 이제 그런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균제로서는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탄저병인데 탄저병도 있고 제핏 곰팡이병도 있고 또 역병도 있고 또 이제 가지를 심었던 밭이나 무슨 도마도를 심었던 밭에서는 이제 청구병도 생길 수가 있는데 청구병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몇 년 전에 이제 발생한 것이 칼라병이라는 병이 생겼는데요. 그 칼라병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이제 제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고추가 잘 열렸는데 열리게 돼서 이제 약이 올라서 이 고추가 붉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붉은색을 띄어야 되는데 이 칼라병이 걸리게 되면은 요 부분은 붉게 열고 이쪽 부분은 파랗게 일부분이 남아서 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갖다 칼라병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요. 그 칼라병은 지금 그 발표된 걸로 보면은 뭐 총체벌레가 그렇게 전염을 시킨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총체벌레가 이제 이 고추가 이제 이 꽃이 이렇게 폈을 때 이제 총체벌레가 저녁에 여기 와서 알을 까게 되면 여기다 알을 까게 되면 요 즙을 여기다 바꾸서 고추가 여기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총체벌레가 지금 까맣게 생겼는데요. 지금 막 이렇게 겨가는데 그래서 지금 요게 이렇게 이제 꽃을 이렇게 띄어서 보시게 되면은 요 속에 이제 이 고추가 커 나오는데요. 여기다 침을 받고 이 영양분 즙을 다 빨아먹게 되면 이 고추가
이 끝이 때가 좀 끼고 조금 틀어지고, 그리고 이 정상적으로 고추가 이렇게 길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하고 약간 틀어지고 아주 모양이 좋지 않고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총체벌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을 주실 때는 담배나방약하고 총체벌레 약을 꼭 주셔야 됩니다. 총체벌레 약을 안 주시게 되면 이 고추가 아무리 품종이 좋고 큰 고추를 심으셨다고 하시더라도 점점 이게 한 물 따고 두 물 따면서 점점 고추가 작아지니까 그거를 잊지 마시고 총체벌레 약을, 총체벌레 방제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추를 심으셔 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컸는데요. 이 끈을 뜨실 때 지금 이제 저희는 한 번 뜨고 이제 두 번 뜨고 이제 요 세 번째 이게 이제 끈을 이제 늘렸는데요. 그래서 이 끈을 누리는 방법은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끈 뜨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끈을 안 뜨게 되면 이 바람 불고 태풍이 불 때 요 정도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끈을 갖다가 뭐 저 끈이로다 동여 매고, 아니면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여기다 껴 놓고, 아니면 뱃비닐로다가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해 놓으시게 되면 비가 와서 여기 수분이 이 물기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밀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다 저희는 좀 이 말뚝을 좀 총총 꽂은 편인데요. 반은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반은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쪽에 바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통풍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썩게 되고 또 쏟아지게 되고, 또 이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탄저병이 걸릴 수 있는 원인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작하셔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그 끈을 잘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또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저 탄저병이 지금 이제 생기는 시기라 이제 굉장히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탄저병 방제를 요즘 잘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탄저병은 한번 걸리게 되면 절대 그 초기에는 탄저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너무 심해 가지고 탄저병이 다 퍼지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은 걸리기 전에 방제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초기에 이제 5월 달부터 6월 한 25일까지 장마 지기 전에는 예방 위주로 예방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한 말부터 이제 장마 기간에는 혹시 포장에 탄저병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마철 기간부터는 약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치료되는 탄저병 약을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저병 약을 주실 때는 꼭 한 가지만 계속 주시게 되면 면역력이 생겨서 그 치료가 좀 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많이 심으셨으면 그래도 소포장을 사시던가, 고추를 많이 안 심으셨으면 소포장을 사셔가지고 한 가지만 사시지 말고 한 두세 가지를 사셔서 교대로 돌려가면서 약을 주시게 되면 면역력도 덜 생기고 고추 탄저병 예방과 치료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심으신 분은 농약이 큰 포장을 사셔서 한 세 가지 사셔서 번호를 써 놓으시고 그 교대로 주시게 되면 그 탄저병 그 치료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밭에를 가실 때는 밭에다 비닐 봉지를 몇 개를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밭에 가셔서 이렇게 관찰을 하실 때 혹시라도 이 탄저병 균은 꼭 뭐 1000포기를 심었던 뭐 500포기를 심었던 100포기를 심었던 처음에 걸릴 때는 한두 나무에서
이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즉시 만약에 이 나무에서 탄저병이 걸렸다고 하시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 한 포기를 뽑아서 이 밭에다 두시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셔서 태우시던가 아니면 땅에 묻으신가 하시고, 이 뽑기가 아까우시면 이 꽃 피는 거는 내비둔다고 하더라도 고추 생긴 거는 다 따서 봉지다 꼭 담아서 갖고 가서 밭에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내비두게 되면 바람이 불든가 그러면은 이 바람을 타고 탄저병균이 밭에 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염려를 하셔서 꼭 봉지를 몇 개 밭에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보실 때는 얼른 따서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그 밭에다 놔두게 되면 다른 고추까지도 전염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고추든 아무리 거름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처음에 한 번만 추비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고랑에 이제 저희는 아직 부직포를 못 깔았는데요. 이제 부직포를 고랑에 깔게 되면 수분 증발도 막아주고 제초제 줄 필요도 없고 풀 나는 것도 안 나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추비를 주셔야 되는데, 추비를 주실 때는 이 평밭 같은 경우는 부직포 위에다 비가 온다 그러든지 아니면 비온 끝이라든지 할 때 뿌려주게 되면 그 부직포는 비료물이 녹아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 좋게 하시려면은 이 핀을 꽂을 때 요 간격에 핀이 들으면은 들리니까 요 사이다가 비 온다 그러면 비료를 요 사이로 넣어서 이게 뿌려주시게 되면 이 고추가 계속 그 거름을 빨아먹기 때문에 후기로 가도 이 고추가 작아지지 않고 커서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끈 뜨는 방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끈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제가 끈 뜨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고추 견고하게 뜨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추 끈인데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만큼 남겨서 이것이 뺏은 끈이니까 이렇게 하시고서 이거를 이렇게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지그작으로 감으시면 더 좋은데요. 이렇게 테이프를 안 갖고 왔네. 테이프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시범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원래는 여기다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제가 테이프를 안 갖고 와서 그냥 이건 비닐로다가 이렇게 싸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로다 이렇게 여기 붙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프를 안 갖고 와서 제가 그냥 이러면 이게 이렇게 뺐으면 이게 줄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바쁘시지 않을 때 이런 물꼬리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시던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몇 개를.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건 했는데요.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끈을 아랫부분에 또 아랫부분 끈을 매겠습니다. 여기다.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여기다 이제 먼저 이거 보시고 이걸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이 뭐 일로도 가시려면 가시고 아니면 뒤로 미루시려면 끈을 주워가면 이렇게 뒤로 미루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 속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이거 뭐 가까이 가시려면 가까이 가시고 멀리 가시려면 멀리 가시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은 이게 절대 견고하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는 지금 두 포기를 심어서 지금 좀 덜 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 경계라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셔서 딱 보시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당기시고서 이렇게 하고서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잡아 달리고서 또 가시고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만 공간을 두시게 되겠습니다. 이거 반듯하게 세우시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두 줄인데 이거를 한 줄 더 하게 되면 이 세 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또 오셔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은 절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막 불고 비바람이 쳐도 절대 밑에서 반듯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 고추가 가장이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이렇게 막 몰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고추 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묶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다가 고추를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탄저병 약을 주실 때는 이제 물론 옛날에는 전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착제는 약 주실 때 잘 퍼지고 또 비에 덜 식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뭐 논이라든지 밭에 그 전착제를 섞어서 주었는데요. 지금은 전착제보다 이제 이 고추 같은데 흐린 틈이라든지 비 오는 틈을 타서 약을 주실 때 그 침투되는 전착제를 사셔서 같이 타주게 되면 그 탄저병 그 치료되는데 약 주실 때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 고추를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고추가 약이 올라서 이제 붉은 고추를 이제 따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건조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이 고추는 대개 한 80~90% 정도가 익었을 때 이제 고추를 따게 되는데요. 이 보시기에 이 고추가 다 붉은 것 같아도 또 어느 부분은 조금 덜 붉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를 따셔가지고 비 안 맞는 곳에다가 흩쳐 놓으셨다가 한 이틀 정도 적당한 두께로다가 흩쳐 놓으시게 되면 이 고추가 한 10% 정도가 덜 붉은 부분이 색이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추를 건조장 그 기계에다 이제 그 채반에다 넣으시게 되는데요. 지금은 거의 가정마다 이제 작은 건조기가 있고 전기로 말리는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요. 건조기에 넣으실 때는 물론 날씨가 좋고 하우스가 있으시고 그러면은 마당에다 고추를 넣으시고 하얀 부직포로 덮으셔서 말르시게 되면 디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고추 색도 잘 나오고 잘 건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에 말리실 때는 그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더 빨리 마르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고추는 제가 말려보게 되면은 급하게 건조를 하게 되면 고추 색이 그 투명한 빛이 덜 나오고 약간 검은 빛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를 하실 때는 헛간이나 아니면 그 비 안 맞는 곳에 그늘에 흩쳐 놓으셨다가 그 건조기다 넣으실 때 건조기에 넣으시고 이제 보통 적은 전기로 하는 건조기 같은 경우는 한 30관에서 40관씩 들어가는데요. 작은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말려보면은 처음에 고추를 넣으시고서 한 4~5시간 정도는 온도를 너무 처음부터 온도를 높이시지 말고 한 40도, 45도 정도만 온도를 높이셨다가 한 3~8시간 지난 다음에 그때는 이 고추가 50도 이하에서는 고추가 삶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 8~4시간 지난 다음에는 이 고추 온도를 한 50도에서 52도 정도까지 올려놓으시게 되면은 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되게 되면은 이 고추가 삶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삶아진 걸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온도를 올리시게 되면은 검게 마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볼 때는 한 45도에서 한 47, 8도 정도로다가 말리시다가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꾸덕꾸덕 말렸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때는 한 37, 8도로다가 말리시게 되면 고추도 아주 색이 투명하게 잘 나오고 또 말리셨을 때 맛도 좋고 또 검은색도 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추를 건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고 보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말뚝을 그냥 예줄로다가 이렇게 박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조금 고추가 크게 되면은 이제 이 말뚝을 끈을 떠서 이렇게 나갈 때 이 부분을 여기다 매야 되기 때문에 이 고추가 이렇게 오므러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추 딸 때도 안 좋고 또 여기 바람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그 이웃에서 농사 잘 지시는 분한테 가서 동영상을 찍어 드린 게 있는데 이 말뚝을 이 각개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밑에서도 튼튼하고 또 이 위에서 이렇게 딱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고추 끈을 뜨실 때 이렇게 오므러들지 않고 요 정도 간격을 띄고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뚝도 튼튼하고 또 고추도 오므러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또 고추 딸 때도 이게 앙상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들어가서 탄저병도 덜 걸리게 되고 또 고추 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말뚝이 좀 더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진짜 고추를 다 수확할 수 있고 고추를 많이 따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고추를 좀 시간이 많으시고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 턴넬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턴넬 재배는 이 말 그대로 이 비닐도 바닥에 까시고 그 다음에 고추를 심으실 때 남보다 한 20일 정도를 빨리 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다 강선을 이렇게 요 정도 높이로 강선을 꽂으시고 이제 고추를 먼저 심으신 다음에 이 턴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닐을 세웠기 때문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노지고추보다 15일에서 20일 일찍 심는다고 하더라도 저기 밤에 이 비닐을 세워놨기 때문에 서리를 덜 맞기 때문에 좀 15일에서 20일을 빨리 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중에 이제 고추가 이 속에서 잘 컸을 때 이제 양쪽으로 구멍을 조금씩 뚫어주면서 바람을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 속에서 고추가 이제 또 강해졌을 때 이제 그때 비닐을 뚫어서 밑으로 내려주게 되고 이제 지주를 세우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턴넬을 하시게 되면은 전번에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노지고추보다 한 2번 정도를 더 딴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으시고 또는 약을 제대로 못 주셔가지고 장마 전에 더 고추를 탄저병 약도 안 주시고 그러는 분들은 좀 일찍 따시는 분들은 턴넬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장마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벌레도 더 한 20일 정도 더 고추가 빨리 열리기 때문에 담배 나방도 덜하고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 고추를 따서 드신다고 하실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턴넬 재배도 아마 조금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내년에는 턴넬 재배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추는 하우스에다 심게 되면은 절대 비를 안 맞게 되면은 고추는 탄저병이 절대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우스에 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진딧물이란 이 해충은 비를 한번 맞게 되면 거의 약 한번 줬다고 할 정도로다가 이 비에 막 진딧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딧물 피해를 덜 보게 되는데 이 하우스 안에서는 이 비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하우스 안에 심게 되면은 진딧물 약을 못 놓으시게 되면 이 진딧물이 엄청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뒷면에 진딧물이 너무 많이 묻기 때문에 하우스에서는 진딧물이 문제고 그 다음에는 또 흰가루병이 하우스에서는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탄저병은 안 생기지만 흰가루병을 예방하셔야 되고 진딧물 해충약을 주셔야 되고 또 환기를 잘 시켜야 되고 또 웃자라기 때문에 삼요소 비료를 잘 맞추셔서 주셔야 되고 또 관주를 또 잘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 노지보다는 약을 덜 주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우스에 계신 분들은 그 탄저병이 안 걸리니까 살균제는 가능하면 덜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 안에서는 탄저병은 안 걸리니까 노지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 대신에 해충이 많기 때문에 해충 진딧물이라든지 총체벌레라든지 뭐 이제 담배 나방 약을 잘 방제를 하셔야 되고요. 살균제로서는 흰가루병이 굉장히 그게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밀가루 마냥 하얗게 묻어가지고서 나중에 입이 쏟아지고 마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흰가루병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을 너무 많이 대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이 고추 품종이 좋기 때문에 역병 같은 거는 그 저항성 품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고추는 물을 좋아하면서도 또 싫어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대셔가지고 고추가 이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이 뿌리가 썩어서 낮에 햇빛 났을 때 시들어가지고 이 순을 못 들고 이렇게 처져 있는 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도 너무 잘 대셔야 되지만 너무 많이 대시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드리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이 고추 두둑을 낮게 했다든지 아니면 이 배수를 잘못해가지고 요번 비에 고추가 밭에 가보니까 전부 시들어가지고 이 순이 들지를 못하고 다 이렇게 숙여 있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우선 두둑이 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수를 잘못해서 이 고추 고랑에 물이 고여가지고 물은 항상 수평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이 물이 이 비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이 고추 잔뿌리를 호흡을 못해서 썩었기 때문에 이 고추가 낮에 햇빛 났을 때 이게 시들어서 이렇게 이걸 수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하게 물이 많이 침수 안 된 경우 같은 경우는 빨리 배수를 잘 또를 내서 배수를 잘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햇빛이 났을 때는 좀 힘은 들지만은 한쪽 비닐을 좀 걷으셔서 이 수분을 빨리 말리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그거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기는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에 대해서 제가 그냥 뭐 길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냥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추 농사 지시는데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사 지시면서 꼭 참고하셔서 꼭 농사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고추에 대해서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